전남 화순의 한 시골 마을. 은미 씨의 하루는 두통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과 바늘로 머리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두통. 일단 통증이 시작되면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거라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 진통 떨어진 병원에서 받은 것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야.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 인호 씨. 불편해? 어디? 머리. 머리? 진통제 줄까? 은미 씨는 뇌 척수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머리에만 종양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이제 허리까지 전이가 되면 예후가 상당히 안 좋다고. 이게 이제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은 1년이라고 시한부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12년 전 머리에 생긴 종양으로 뇌척수 종양을 진단받은 은미 씨. 뇌에 생긴 암이 허리로 전이되면서 6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지만 간신히 살아남아 여전히 투병 중입니다. 여덟 번의 머리 수술과 80번이 넘는 방사선 치료. 지금은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한두 알 먹기도 힘들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잘 먹어주는 게 지금 안쓰러워요. 보고 있으면. 요즘에는 이 약들조차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약만해. 죽으라도 먹고 통증이 없고 하면 좋겠죠. 12년 전 결혼한 지 1년 만에 뇌척수 종양 진단을 받은 은미 씨.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에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걸음을 못 걷다 하더라고요. 눈도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막 눈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과를 가보니까 이거는 안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뇌종양이 있다. 다음 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12년간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은미 씨에게 병원은 집보다 더 익숙한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쩌세요? 머리가 잘 아파요. 머리가 손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굳어지고 뭐 비슷해요, 그것은? 심해졌어요. 뇌실내에 뇌종양인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커져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니까 그때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뇌실은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은미 씨는 이곳에 최초로 종양이 생겼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해도 재발이 흔한 뇌종양의 특성상 완치가 힘들었고 결국 암이 허리까지 전이되어 작년부터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종양세포가 남아있는 것들이 재발해가지고 척수에까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척수에 있는 그런 종양은 수술로 띄어낼 수도 없고 수술이 잘못되면 평생 못 걸은. 신경이 모인 곳이라 수술도 불가능해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는데요. 꾸준한 재활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서 혼자 화장실도 가고 며칠도 다니고 하는 거. 근데 본인이 힘들다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80번의 방사선 치료를 포함해 항암약까지 모두 써본 은미 씨.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미래가는 좋다 뭐 그런 등등등 그러면 아직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것저것 이제 다 하고는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죠. 머리에 생긴 종양이 뇌를 압박하면서 관절과 근육까지 굳어지는 지금은 재활치료가 최선의 치료법인데요. 갔다가 엄마, 아들 보고 안 반가워? 왔다가 이렇게 다시 가서 놓는 거예요. 뇌 속에 자리 잡은 종양 때문에 팔다리의 운동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작은 고리 하나 옮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 놓고 이렇게. 이번엔 제가 안 잡아줄 거예요. 혼자서 한번 해보시게요. 날씨가 흐린 날이면 뇌압이 올라가 손떨림 증상도 더 심해지는데요. 오늘은 몸 상태가 영 좋지 못한가 봅니다. 못하겠어요. 어깨 좀 펴다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바보 같고 그래요. 사실 손보다 더 심각한 건 다리입니다. 쭉 다리 힘 좀 해보세요. 좀 한 발씩 손에다 힘 주고 이렇게 한 발씩. 허리에 종양이 신경을 누르면서 작년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하게 된 은미 씨.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서 어떻게든 다시 걷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본인이 어찌해서든 간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안쓰러운 것 같아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힘든 재활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예주입니다. 2007년에 딸을 낳았는데 내가 아프다 해갖고 딸도 못 키우고 친정 엄마한테 맡기니까 지금 이제 커서는 엄마는 아닌데 키웠던 그 정이 없다 보니까 딸이니까 얼굴도 같이 비비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같이 자고 싶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볼 때가 많아. 은미 씨는 뇌척수 종양 때문에 딸 예주를 낳은 지 3일 만에 외할머니 손에 맡겼습니다. 예주가 엄마처럼 따르던 외할머니 역시 지난 3월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요.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이에요. 엄마로서 해야 될 걸 거의 다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며칠 후 은미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네. 써야 돼. 다른 그 누구보다 딸이 먼저 보고 싶었던 엄마 은미 씨.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엄마 앞에 선 예주는 대면대면하기만 합니다. 집에 별일 없었어? 네. 밥은 먹었어? 네. 은미 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예주. 하지만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살던 예주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조금은 낯선 모양입니다. 그런 딸이 엄마는 안타깝기만 한데요. 부끄러운가 봐요. 엄마가 아픈 게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실. 누구 엄마는 뭐해? 누구 엄마는 어디 집에서 뭐해? 하면 딸 입장에서는 싫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은미 씨도 집에 왔고 예주와 예주의 외할아버지까지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남편 인호 씨가 솜씨를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맛있게 해놓으면은 이것부터 다 먹겠죠. 지금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픈 아내를 대신해 식구들이 먹을 음식까지 넉넉하게 준비해 보는데요. 은미 씨는 손이 불편해 도와주지도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예주는 엄마가 아닌 외할아버지의 곁을 떠날 줄 모르는데요. 아빠한테는 좀 더 나은데 엄마한테는 더 쌀쌀 맞아. 그리고 다가가질 않아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이 상해요. 병원밥을 지겨워하던 은미 씨를 위해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오세요. 인호 씨는 이 밥상이 흐뭇하기만 합니다. 맛이 어쩔란가 모르는데 정성은 다했으니까. 남편이 한 요리가 은미 씨 입맛에도 맞을까요? 맛있어요. 김치찌개 끓인 게 진짜 맛있다고요. 그래요? 여자들 끓인 거 비해도 맛있어요. 드디어 이리 기분이 와. 좋네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니 예주도 기분이 좋은가 본데요. 밥 먹다가 고구마 먹으면 되겠니? 체하지. 안 하던 장난도 해봅니다. 그런 예주가 은미 씨는 마냥 예쁘게만 보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밥 먹다 말고 은미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의 부추까지 받아가며 떠온 물을 예주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혹시나 목이 메일까 엄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직접 챙겨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밥을 해서 밥을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엄마의 마음을 예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잠깐 움직인 것뿐인데 은미 씨는 금세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뀌는 몸 상태. 뇌압이 높아져 두통이 찾아오면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똑바로 눕혀줄까? 싫어? 이 자세가 편해? 지금은 못 움직이겠어? 최근 들어 이런 두통이 더 자주, 더 길게 찾아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고 몸도 그러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밥도 못 먹는 상태가 되고 보고 있기가 굉장히 안쓰러워요. 통증이 빨리 사라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프다던 은미 씨가 갑자기 재활 운동을 합니다. 아픈 와중에도 운동을 빼놓지 않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빨리 걸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참고 해야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8년을 더 버틴 은미 씨는 좀 더 오래 예주 곁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예주가 중학교 졸업,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졸업 허락이 되면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싶죠. 당연히 엄마인데. 예주야. 엄마 옆에 먼저 오진 않지만 부르면 꼭 달려오는 예주. 같이 화장실 가자. 네.
걷는 게 불편해지면서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그때마다 예주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화장실. 딸인 예주가 도와줘 그나마 수월해졌는데요. 도와주지 않으면은 쪽에 아파트가 비는 게 많다던데. 못 가요. 걸음걸이가 아직은 안전하지 않아서. 변기 뚜껑 올려주고 옷 내려주고 변기 안 쳐줘요. 매번 엄마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가는 일이 귀찮을 법도 한데 이것만큼은 예주도 싫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표현하는 법이 서툴 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딸인데요. 엄마 손이 그거 굳어서. 우리 예주가 엄마 손도 잘 주물어준다. 아직 12살. 예주도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엄마가 좋아? 그냥 쉬워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주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은 은미 씨.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예주를 챙겨주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예주도 절로 웃음이 납니다. 기분에 따라서 콧구멍하고 표정이 달라져요. 머리도 혼자 묶을 수 있을 만큼 다 큰 예주이지만 엄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단정하게 나가야지 밖에서도 선생님들도 예쁘게 보고 정말 깔끔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 딸도 내가 없다고 막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하게. 자, 씻으러 가자. 은미야, 씻으러 가자. 예주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정작 은미 씨는 나날이 아이가 되어갑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씻지도 못한 지 이미 오래인데요. 29 꽃다운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불쌍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을 한 지 12년. 남편 인호 씨는 여전히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원하지? 신혼 초 하던 가게도 그만두고 아픈 은미 씨 병수발만 하는 인호 씨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요. 결혼 1년 만에 그러고 나니까 신혼도 제대로 못 보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서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뭐 능력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이혼해서 하고 가면 내가 예주하고 우리가 은미를 돌보겠네. 그랬더니 사이가 그것도 또 바닥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늦은 밤 혼자 주방에 있던 예주가 오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예주가 오이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방 안에 누워있던 엄마를 조심스럽게 불러보는 예주. 엄마에게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던 예주가 오랜만에 집에 온 엄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하나하나 투박하게 썬 오이를 얼굴에 붙여주는데요. 까칠한 엄마의 얼굴이 내내 신경 쓰였나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누웠는데 이걸 하네요. 뭐 깍두기 올려놨구만. 엄마는 후라이팬이고. 야야, 칼 조심. 나봐. 그렇게 하지 말고 나봐. 잠깐만요. 얇게 썰어야지. 이주가 엄마 팩트 해주고 세상을 오래 사다 봐야 되거든. 예주의 속 깊은 깜짝 선물이 엄마도 반갑기만 합니다. 고맙고 좋죠. 모녀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엄마와 예주 두 사람 다 이 순간이 참 그리웠습니다. 고맙다. 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아지길 예주는 바랄 뿐입니다. 엄마
엄마가 안 아팠으면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재활 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은미 씨. 입원 전에 꼭 해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브레이지요. 네. 2단계 찾고 있어요. 예. 모양 잡아주는. 네. 바로 끼워 입을 수 네, 있는 그걸로요. 스포츠 브라. 스포츠 브라 말고. 뒤에 그 이렇게 고리 잠글 수 네, 있는 거 있고. 그걸로요. 그걸로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요즘 부쩍 자란 예주의 속옷을 사러 온 것인데요. 이 같은 색상으로요? 네. 같다고 핑크는 또 안 입네. 아, 핑크는 안 예쁜가요? 아니 속옷은 입어요. 잘못 속옷은 알고 입어요? 있어요. 예. 예. 같은 여장께 딸이. 네, 알겠습니다. 겉옷과 속옷은 틀려요. 아빠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이제 고학년이라 여성 속옷을 입어야 되니까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그날 오후 선물을 챙긴 은미 씨가 설레는 마음으로 예주를 불러보는데요. 예주야 이리 와봐. 엄마의 첫 속옷 선물. 과연 예주 마음에도 들까요? 알아? 이거 읽는 방법을 너 스스로가 터득해서 맞아요. 맞아요. 예주의 마음에도 쏙 드는 모양인데요. 서랍에 넣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남잖아. 여기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 할 줄 알겠어? 벗고 딱 해가지고. 엄마 없이도 어느새 다 커버린 딸이 은미 씨는 대견하면서도 안쓰럽기만 합니다. 우리 사랑은 착한 딸이지. 엄마가 몸 관리 잘하고 약도 잘 먹어갖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 예주랑 같이 자고 또 같이 놀고 그러자. 다른 친구들처럼 흐뭇하죠. 벌써 커서 이것도 하게 되고 남다르네요 기분이. 내 딸이 이렇게 금방 컸다는 게. 열심히 잘 먹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빨리 회복하자. 며칠 뒤면 또 입원을 해야 하는 은미 씨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왔습니다. 신랑과 딸이 있어서 좋아요. 딸이 매일 병원에만 있고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나와본 적이 오래됐어요. 잘 좋네. 계약 잘 받고 해가지고 이런데 자주 산책도 나오고 그러게. 그렇지. 사랑하는 남편과 예주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병도 통증도 있고 마냥 웃을 수 있는데요. 여기 앉아가지고 좀 쉬었다 가시죠.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적적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곁에서 용기를 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빨리 나와서 물어봐요. 그래. 그래, 엄마가 힘낼게. 우리 엄마 건강해 시켜주세요. 엄마가 갖고 와. 고마워요. 우리 가족들 모두 힘내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이겨내고 꿋꿋이 엄마의 자리를 지킨 은미 씨. 가족들을 위해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